가장 큰 이유를 그새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크게 버는 것이 크게 잃는 것과 손익구조상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크게 베팅해도 되지만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죠.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의 생소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 룰을 2%가 아니라 5%, 10%로 바꾸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의 규모 또한 커지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발생한 손실의 규모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려야 원금 복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몰빵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얻는 작은 수익을 복리 구조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투자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 방에 대박을 잡으려 하면 한 방에 훅 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손실을 치밀하게 관리하면 수익은 절대로 한 번에 크게 나지 않지만 수익 곡선은 큰 기복 없이 안정되게 올라갑니다. 또한 계속 손실을 입을지언정 치명타를 입거나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매매를 통해 손익을 결정하는 것은 매매 기술이나 매매 기법이지만 실제로 계좌상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불리는 것은 매매 기술이나 매매 기법이 아니라 자금 관리 기법이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 수학적인 최적의 베팅 비율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이 관여되어 켈리의 법칙이나 옵티멀 F 등과 같은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매매하는 데에는 2% 룰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2% 대신 5%, 10%, 극단적인 경우 20% 룰을 적용해서 연속적으로 손실을 볼 경우 자산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비교해 볼까요? 2% 룰을 적용하면 10번 연속으로 깨져도 자산이 80%나 보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 룰을 적용하면 60%, 10% 룰은 30%, 20% 룰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큰 수익을 노리고 2% 룰이 아닌 10% 룰을 적용했을 때 매매 기법이 미숙하거나 손절을 제대로 못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놓쳐 계좌상의 10% 손실을 서너 번 연속으로 맞았다면 여러분 자산의 거의 30-40%나 손실을 입은 것이죠. 이를 회복하려면 30-40%의 수익률이 아니라 60-70%의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2% 룰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보전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복리 구조의 위력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매매 기법상 승률은 반반이고 손익비는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손실이 나는 경우와 이익이 나는 경우는 각각 50% 확률이고 손실이 날 때는 2%지만 수익이 날 때는 그 2배인 4%가 나는 구조로 매매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한 번의 매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값은 1.009554입니다. 이런 매매를 20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룰은 기본적으로 복리 베팅이기 때문에 1.009554 200제곱은 6.69, 즉 569%의 수익을 냅니다. 400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282%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복리 베팅이므로 무려 4,386%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시하게 보이는 2% 룰로도 안정된 매매 기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손절폭이 자금관리 룰과 동일한 2%를 가정하여 100% 복리 재투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에선 저런 곡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리의 속성을 가진 2% 룰의 실제 수익 곡선은 도표상의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불려나가는 핵심은 근본적으로 복리 구조에 있기 때문에 투입 금액이 적어도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복리 구조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오래 남아서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산이 큰 타격을 입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공격적인 매매 방법이 되는 것이죠.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나 교과서에나 나오는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면 한 방에 대박을 꿈꾸고 크게 질렀다가 엄청 깨지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아예 없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 너무나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에 실패하셨다면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매매 기법이나 실력에 문제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실패나 손실을 보는 경우 주범은 바로 자금관리 개념의 부재에 있습니다. 투입 금액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컸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손절하고 나면 후유증으로 인해 그 이후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투자하든지 해서 들쭉날쭉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 실패의 원인이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 없이 많은 금액을 투입한 것이라면 2% 룰로 투자했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전 재산을 몰빵하다가 막상 2% 룰로 바꿔서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몰빵하다가 투입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 손절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큰 타격이 안 되니 심리적으로도 버티고 다음 장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번 크게 당하면 후유증 때문에 기회가 와서 뻔히 매수해야 할 자리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어차피 손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 언제든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총자산 중 2%가 날아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수준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아무리 매매 기술이 좋고 확고한 원칙이 있어도 막상 매수해야 할 자리에서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 한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